네, CBS 박정우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21대 대선 14일 남은 상황, 주요 이슈 짚어보고 있는데요. 방금 전 또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차 경제 TV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국민의힘 정강 1조에 기본소득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기본소득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위 관계자가 대선 전까지 문구 삭제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방금 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또 이제 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경제 민주화 관련 혹은 또 이러한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초안을 마련하시고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예. 나는 국민의힘이 바로 문제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거기다 집어넣느냐를 알아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당장에 이재명이 오고 후보 오고 무슨 좀 차별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뭐 없애겠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 정강에 있는 것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 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에 하자고 넣은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우리가 이 소위 신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 AI 같은 것이 이 전파가 될 것 같으면 예. 결국 가서 고용이 엄청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그 고용이 축소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면은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AI를 동원해서 물건을 생산을 해도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런 시대를 전제로 해가지고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넣어놓은 거예요. 2020년에 넣으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때 정강정책 바꾸면서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뭔지도 모르고서 지금 또 뭐 바꿔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있고 뭐 경제 민주화 개념이든 뭐 기본소득을 왜 넣었는지 그 부분 전혀 맥락을 모르고 지금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저희 경선 과정에서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전부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뭐 팜플렛을 하나씩 들고 사진들 찍었다.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 약자와 동행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정강정책 만들면서 내가 만든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선거 때 쓰자고 그랬더니 예. 몇 번 하다가 때려치고 말아버린 거라고. 근데 그 뭘 대단한 것처럼 쫓아가서 와 사진 찍고 그랬는데 예. 그 사람들이 정강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 거에 대한 그 과정도 전혀 모르고 정강정책이 뭐를 지향하는 바를 갖다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가서는 국민들로부터 받나 참 배척을 받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 2020년에도 이 문구를 넣는 것 가지고도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토론도 많이 하시고. 아니 그 과정에서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의원총회도 했고 다 했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경제민주화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선거용으로 써먹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말 자체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결국 가서 그 정부가 성공을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만 거예요. 예. 대국민의 약속은 어느 정도 지키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무슨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대표 정당인데 이렇게 뭐랄까 단기간적이고 금방 어떤 맥락도 그러니까 모르고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 기본 소득을 못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 기본 소득이라는 게 예. 왜 생겨나느냐? 예. 지금 뭐 소위 4차 산업 소위 기술이 도입되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오스본이라는 교수가 미국의 소위 말하는 AI니 뭐 디지털이니 이런 예. 것이 전파될 것 같으면은 네. 고용의 한 47%가 실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7%가 실직자가 되면은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누가 살 거예요? 소비가 안 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살 사람이 없지. 예. 그러니까 일정 소득을 보장을 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라고 말이에요. 예. 예?
그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에 실시하자고 해서 그 정강정책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어? 그 자기가 무슨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없애버려야 되겠다고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서 예? 정당에 그 지금 와서 보면 당시 2020년도에 마련했던 정신을 기억해 보면 오히려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 정강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그냥 이재명 후보 거 같아요.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자, 삭제해버리자, 뭐 이런 식의 대응 옳지 않다, 뚱딴지 같다 이런 말씀인데,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계속 조언도 많이 요청하셨던 것 같기도. 나는 사실은 지금 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모든 현상이라는 것이 예,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야. 예. 일반 국민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려면은 초기에 사실은 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이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누가 됐든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될 건 관한 상황 아닙니까? 다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저출산, 초고속 고령화 사회 아니에요. 예, 고령화 사회. 이 문제에 닥쳐 있으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근에 서울대학 보건대학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국민의 70%가 인하다가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 그리고 55%가 굉장히 참 장기적인 우울증이 빠져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소득 계층의 생활 형편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자영업자도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 소상공인 어렵고 개인 사업자 어렵고 중소제조업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니. 예.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불안을 갖다가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여기에서 계엄 사태로 인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지금 묻혀져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것 같으면 짧은 시간에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지지율이 그래서 탁 떨어질 것이다. 네, 그렇죠. 지지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그 정권 자체도 또 초기서부터 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한국의 이 심각한 소위 경제 사회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이것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으면 예. 나는 그 대통령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 경제 엄청 중요한 상황인데 네. 지난 주일 경제 토론은 그 정도 문제는 다 건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말이야 예. 뭐 좌우 가리킬 거 없이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먹고 사는 일. 먹사니즘. 아니 그건 현실을 잘 본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갖다 자기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구체성. 예, 꾸준히 갖고 있어야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선거 때도 그런 거예요. 예.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서 예. 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된다. 예. 근데 그거 안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가서 정권 무슨 오래 못 간다 이런 말씀도 뭐 하셨는데. 재정 안정, 예. 무슨 재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돈 안 썼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거는 그때나 상황이 거의 그것도 상황이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정부 출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어떤 대책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 가서는 일단은 정부가 재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재정을 투입해서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말씀. 자, 이제 한 14일 남았고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여야 그러니까 각 당에서 과연 이제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이걸 바탕으로 또 단일화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당선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내가 보기에는 현재 여론조사의 추세에 의하면은 예. 거의 이재명 후보가 뭐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은 뭐 아마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승리는 거의 사실상 예. 맞다. 어느 정도 득표할까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한 55% 이렇게 말을 하기도 글쎄요, 하는데. 나는 그렇게 55%까지는 뭐 가기 힘들 거고 예. 50%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50% 보기에는 초반대. 예. 지난번 소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51% 정도. 그런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이에 맞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아무리 따라 잡아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보통 대통령 선거 때 상황과 지금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은 이 김문수 후보는 지금 아직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전에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토론도 하자. 뭐 그거는 하나의 뭐 이벤트성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 자체가 무슨 성립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성립될 얘기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던진 건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네. 성사 안 될 걸 알고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기 뭐든지 다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든지 다 뭐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고 있는 건데, 자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것이냐,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 10% 넘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15% 득표를 해서 선거비 보전까지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을 만들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우리 위원장님께 연락해야 될 것 같은데 연락했습니까 이준석 네, 후보가? 뭐 엊그저께인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네. 언론에 안 났던 것 같은데 엊그제 만나셨구나. 네. 예.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나는 뭐 별로 하여튼 두 자릿수 정도의 득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내가 그랬지. 노력을 어떻게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예.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갑작스럽게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출마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원래 대통령 꿈 아니었습니까? 아니 나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만들고 지난번에 그렇죠. 국회에 이제 입성을 들어왔죠. 갖다 했을 적에 동탄에 저 사람도 앞으로 하나의 포텐셜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27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계엄 전이니까.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탄핵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선거를 그렇죠.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나는 솔직히 해서 대통령 출마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예. 계엄 이후에 사실은 그 탄핵 선고 시점에 따라서 또 이게 연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 글쎄. 이슈이긴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나온 이준석 후보는 약간 좀 준비가 좀 덜 된 느낌도 좀 있으신가요? 본인이 한참 얘기할 적에 면 자기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예. 내가 자꾸 뭐 충동거려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출마를 해버렸는데 뭐.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14일 동안 그래도 좀 이준석 후보가 열심히 해서 하면 그 두 자릿수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나는 뭐 10%만 넘으면 성공했다고 봐요. 이번에 예. 이번 계엄 이후에 갑작스럽게 맞은 대선에서 10%만 넘으면 이준석은 성공이다. 예. 그러면 결국 3위 현재까지 3위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전략은 TV 토론에서 그럼 앞으로 남은 두 번 얼마나 더 잘하느냐 이게 핵심일 거라고 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나머지 TV 토론을 갖다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해도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준석 왜냐하면 후보, 이 상대방 두 후보가 예. 이준석 후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 불구하고 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래도 싸워야 되고 또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과정 속에서 이준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지적인 소위 수준이 국민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계기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남은 기간 선전을 할 경우에 두 자릿수가 관건일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3일, 이제 14일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고 인수위 없이 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인수위가 없죠. 인수위가 예. 없잖아요. 그럼 이제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보수가 지금 탄핵된 대통령을 2명 만들었단 말이죠. 네. 대한민국이. 지금 10년 안에 지금 2번이나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국민의힘 그 보수 정치의 미래는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온건 보수다 또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또 대거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상황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네. 허은하 전 개혁신당 전 대표라든지 뭐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막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 보수 정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늘 내가 얘기를 하지만 제발 좀 보수라는 말을 좀 더 이상 안 쓰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 지금 보수라는 게 지금 뭐 두 번의 탄핵을 받으면서 보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는 얘기를 해봐야 일반 국민이 제대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이 국민의힘은 자기의 국민의힘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데 예. 왜 꼭 보수라는 말을 써서 하려고 그러느냐. 예. 국민의 실상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그래야지. 예. 말만 보수가 뭐 국민한테 뭐를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지금 이 저희 국민의힘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국민과의 대화를 별로 안 해요. 아하. 국민과 어. 대화 안 한다. 그리고 막연하게 보수만 하면 국민이 다 따라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예? 근데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보수와 진보 이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뭔가 좀 승부를 해야지 뭔가 좀 얘기가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거는 예. 언론이 만들어낸 저희가 만들었군요. 얘기지. 예? 예. 어느 정당하는 사람이 야 나는 보수단 말이야. 아하. 어? 그러니까 보수가 구체적으로 내놓는 게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 예. 일반 국민이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데 예. 지금 이념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쇠퇴해 버렸어요. 매일매일 실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거기서 뭐 보수라고 진보도 똑같아요. 솔직히 해서 진보 뭘 가지고 진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씨가 그런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보수고 진보고 그 관계 없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보수와 진보의 틀이 사라진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인물에게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프랑스의 마크롱, 예. 뭐 캐나다의 뭐 트리도 총리, 예. 어떤 좀 인물 중심의 구도로 미국도 뭐 인물 없어서 그런지 또 트럼프가 다시 또 부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한국 정치도 다음 정부에 있어서 보수의 인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위원장님께서 뭐랄까요? 좀 주목하고 계신 분이랄까? 어떤 분이 그러면 보수? 내가 혹은 보기에 보수의 지금 뭐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예. 뭐 한동훈, 한동훈, 뭐 이준석,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경쟁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두 분밖에 없습니까? 또 떠오르신 뭐 분? 앞으로 새로 또 나오겠죠. 지금 최근에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저 김용태 같은 김용태.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처지느냐에 따라서 예.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좀 김재섭이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 사람도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욕망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재편이 돼야 돼요. 국민의힘의 재편. 예, 다음이라도 뭐 희망을 가지려면은.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이준석 후보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뭐 현재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무너지면은 오히려 자기 쪽이 더 보강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냥 저렇게 소멸이 되든 망하든 예. 본인의 위치를 하고 있으면 그 어떤 개혁신당으로 오려면 오고 뭐 이런 식의 근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 마크롱처럼 되려면은 예.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39살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의
되는 과정이 그저 적당히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불란서 역사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어허. 오늘날 현실에서 불란서가 드골 이후에 전혀 발전을 못했는데 음. 그 이유를 갖다가 열거하면서 그거를 변화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층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군요.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예. 그냥 영입되는 정치인 수준 이 정도니까. 그저 그냥 가서 뭐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방식, 행태 이런 것만 조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 나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선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보수 재편이 드는 한국 정치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 지방선거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을 갖다가 성공으로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예. 까딱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자체가 망가져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을 어떻게 빨리 정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임할 것이냐 이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당 총괄 선대본부장은 하루에 1%씩 올려서 사전 투표 전에 골든 크로스 주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잡고 있긴 한데 뭐 승리든 혹은 패배를 하더라도 어떠한 패배인가가 국민의힘에겐 중요하겠네요. 그건 내가 보기에 윤재욱 의원께서 희망사항이지. 아, 1%씩 올리는 거. 예. 1%씩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기대하기가 힘들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아래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라니. 예. 그러니까 탈당했는데. 예, 이번 선거가 결국은 계엄을 했기 때문에 하는 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도 계엄하에서 살고 싶은 보수주의자가 없어요.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많이 줬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경제적으로 뭐 또 이 외교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손실이 많다. 예. 지금 이 서민 가게가 더 어려워진 거, 자영업자 이런 사람이 더 어려워진 거는 예. 계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거를 갖다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보수니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는 그렇다면 향후 남은 기간 동안 그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어떤 책임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현 문제가 6월 3일 이후에 그대로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차기 정부의 운명도 달려 있다고 봐요. 예,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